제가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 MC2에서 제가 맡았던 기능인 이제 푸시 알림, 두 명의 사용자 간의 푸시 알림 구현기입니다. 일단은 미리 스포를 하자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처음 딱 들었을 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금방 할 것 같은데? 했지만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기에 이번 수요미식회 자리를 빌려서 제 경험을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목차는 간단하게 4개고요. APNS와 FCM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형기, 그 다음에 이후에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앱에서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알림입니다. 이 알림에는 인앱 알림도 있고 푸시 알림도 있죠. 인앱 알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앱에 사용자가 앱을 사용 중일 때만 울리는 인앱 알림입니다. 푸시 알림은 이와 좀 다르게 사용자가 앱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로 넘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사용자가 앱을 껐을 때에도 서버에서 알림을 주는 게 푸시 알림입니다. 이 푸시 알림은 사용자가 어느 상태에 있던 간에 사용자의 폰으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보다는 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푸시 알림에는 로컬 알림과 원격 알림이 있습니다. 이 로컬 알림은 앱 내에서 직접 알림을 생성해서 푸시를 하는 것이고요. 원격 알림은 서버에서 푸시 알림을 생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로컬 알림의 예시를 좀 더 보면 특정 시간이나 혹은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일정 조건이 되었을 때 본인 사용자의 앱 내에서 사용자가 적용한 조건에 맞춰서 알림을 보내게 되는 게 로컬 알림입니다. 원격 알림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그런 게 아니어도 서버에서 원격으로 알림을 보낼 수가 있고요. 혹은 사용자가 2명일 때 특정 기기로의 알림도 원격 알림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APNS도 있고, APNS랑 하면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소켓 통신 혹은 폴링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APNS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NS는 앱에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애플이 만든 서비스예요. 원격으로 앱에 알림을 보내고 싶다면 이 APNS를 거쳐야 합니다. 로컬 알림은 거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APNS를 왜 써야만 하는가라고 하면은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2명이 있었고 반드시 제 폰에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특정 기기로의 알림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NS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APNS가 있는데 왜 FCM을 썼는지 보면 APNS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APN 인증을 다루는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제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FCM을 썼는데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가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인증키가 있고 인증서가 있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인증키예요. 이 인증키는 처음에 발급하면 이후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증서는 만료 기한이 있습니다. 1년 내에 만료가 되고 관리자든 개발자든 이 인증서를 1년 되기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FCM을 안 쓰고 서버를 직접 구현한다고 한다면 인증키의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증서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개발자가 1년마다 인증서를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로움도 있기에 저는 FCM을 선택하기도 했고, 또 iOS만 하면 또 상관없지만 다른 플랫폼, 안드로이드나 웹으로의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에도 FCM을 선택하는 게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제가 직접 구현했던 화면인데요. 왼쪽의 화면이 보내는 쪽의 화면이고 오른쪽의 화면이 받는 쪽의 화면입니다. 왼쪽에서는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의 디바이스 토큰 값,
그리고 내 서버의 액세스 토큰 값, 그리고 내가 보낼 메시지 문구,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받는 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JSON 형식으로 그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내는 쪽에 비해서 받는 쪽이 확실히 간단하니까 받는 쪽 코드부터 볼게요. 코드부터가 아니고 안 바뀌는데, 네. 알림을 받을 때 표현 방식은 JSON 형식으로 가게 돼요. JSON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크게 장점은 이제 저희가 JSON 형식에서는 데이터를 쉽게 뽑아올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알러트를 뽑아올 수가 있고 알러트 내에 있는 타이틀과 바디를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받을 때는 JSON으로 쉽게 받았지만 보낼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큰 값이 여러 개 필요하고 또한 JSON 형식도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게 실제로 예제 프로젝트들 구글링을 해보면 보낼 때에 대한 방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iOS는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방법을 찾긴 했는데 일단 알림을 보낼 때 필요한 것은 이 디바이스 토큰 값과 액세스 토큰 값입니다. 디바이스 토큰 값은 이제 사용자 각자의 기기에 디바이스 토큰 값이 있는데요. 이 기기를 구분하기 위한 토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세스 토큰 값은 이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값으로 이 서버가 온전한 서버인지 확인하는 토큰입니다. 먼저 디바이스 토큰 값 코드 구현 부분을 보면 이 해당 코드는 그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디바이스 토큰 값을 얻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적기만 하면 디바이스 토큰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디바이스 토큰 값을 얻어오면 아래와 같이 이상한 영문자가 쭈루룩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액세스 토큰 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토큰 값을 받아올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보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액세스 토큰 값을 받아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방법, 그리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기존의 방법이에요. 아래 방법은 서버키를 처음에 받고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서버키를 가지고 계속 액세스 토큰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위의 방법은 서버키를 계속 액세스 토큰 값을 계속 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한 키로 쭉 간다. 위에 거는 계속 바뀐다. 이걸 내가 서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기존의 방법은 만료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긴 방법은 만료 기한이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액세스 토큰 값이 만료가 되어 그 말대로 쓰레기 값이 돼요. 물론 구현하기에는 아래의 방법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래의 방법을 도전을 했으나 그 코딩 구현을 하다가 사용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위의 방법을 선택해서 액세스 토큰 값을 계속 받아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 구축이 필요했고 실제 서버 구축된 그 URL 코드에서 액세스 토큰 값을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이미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get 요청을 통해서 문자열로 받아옵니다. 실제로 받아오면 이렇게 되는데 디바이스 토큰 값보다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 키는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미 만료된 키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바이스 토큰 값과 액세스 토큰 값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받아왔으니 저희는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또 파이어베이스의 URL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낼 알림의 메시지 형식이 필요하겠죠. 이 메시지 형식에는 상대방의 디바이스 토큰 값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요청을 할 때 앞서 적었던 메시지 형식, JSON 형식을 붙여주고
서버에서 받아온 액세스 토큰 값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메시지 보내는 기능을 완료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까지 봤을 때 확실히 공수 비교가 확실히 크고 보내는 쪽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제가 파이어베이스 서버 외에 또 별도의 서버를 구축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게 과연 답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펑션스는 별도의 서버 관리 없이 이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백엔드 코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제 개인 서버에 올려놨던 그 서버 코드들, 그 기능을 여기로 옮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제 개인 서버로 지금 계속 돌려지고 있는 그 서버의 역할을 없앨 수도 있고 제가 따로 서버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만약에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서버를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완전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제 제가 부탁쳤던 서버키 관리, 오어스 인증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이상 푸시 알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